우리 오늘 학생들인가 지금? 이건 학생이. 어디 학생? 경주대학교. 또? 다. 과는? 간호학과. 우리 그냥 아르바이트 경우 있어요. 같이 왔어. 요 직원이 우리 하나, 둘, 셋, 네 명, 다섯 해설사생. 그 간호학과가 신라 시대는 있었을까 없을까? 그렇고 이게 제가 왜 그걸 과가 이게 고려 시대, 신라 시대 간호학이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도 없었고, 그래서 그게 활용의 상상력인 거예요. 활용은 상상력. 여러분도 던지는 거야. 사람 사는데 과거는 안 살았겠냐는 거야. 고조선 할아버지 시대 때 결혼하고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다 결혼하고 살았어. 그 젊은 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걸도 사랑하는 마음은 작동했을까 안 됐을까? 그때는 MZ세대가 있었을까 없을까? 다 있었어.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사는 거야, 시간에. 문화재 활용은 바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는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간표, 시간의 역사는 다 접어 던지세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야. 네이버가 더 잘 가르쳐줘. 위키백과하고 한민족, 민족백과, 대백과사에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있는 거 가지고 문화재 활용한다면은 그거는 해설사나 교육자가 하는 거지 활용은 아닌 거야. 제가 이제 미리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해서. 이제 문화국가 코리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2021년 서기 7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신 분? 아신 분? 작년이야. 1년 몇 개월 지났어 이제. 1년 4개월? 이런 짧은 역사 시간도 잊어버리면 어떡해. 문화재 활용한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역사를 쓰는 사람은 역사의 인물이고 역사가야. 라는 거야. 작년에 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정한 날이야. 그날이.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야. 선진국민이고. 우리는 개도국이하고 후진국이 아니에요. 예. 유엔이 공식적으로 만장일치로 인정한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인정한 날. 우리가 개도국에서 나 초등학교니까 지금으로부터 60한 몇 년 전이냐? 40년, 5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목표가 1,000불이야. 1,000불. 여러분 동남아 캄보디아나 저기 가면 어때? $1 주세요 그랬잖아.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컸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 1,000불이라는 국가의 국민소득 목표가 1,000불이 안 되던 전이 대한민국 50년 전이에요. 그 50년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세계 경제적인 나라로 우리가 인정받아서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민이니까. 경제소득 화폐만, 호주머니만 선진적 경제규모가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같이 비례가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례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커피 한 잔 얼마? 커피숍에서? 5,000원, 6,000원? 그러면 저쪽 가면 $5 그러잖아. $4. 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밥을 먹고 한 1년 동안 학비를 쓰는 돈이야. 그 정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오늘 그 정도는 다행이다. 이렇게 그 자기 양심 마이치에 치여 있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받고 무엇이라는 차원에서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실행 가능하부터 열어가 보자. 라는 걸 합니다. 이 말은 잘 아시죠? 김구 선생님 이 나라를 원하는 거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남의 나라를 나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파했으니 내 나라가 남의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아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이게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을 가질 정도의 말을 하실 분은 김구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졸업했을까?
김구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공부를 어디서 했냐는 거야. 아신 분. 아신 분 있으면 내가 오늘 10,000원 줄게. 우리가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보는 시각을 하나 내가 열어주는 거야. 이분이 향교에서 공부했어. 사서 삼경을 공부하고 이런 마음을 싹을 틔운 거야. 서울대학교, 미국 하버드 대학 나온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죠? 왜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해주 향교에서 공부했다는 소리고 이분이 과거 시험을 봤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 왜 안 배우냐고. 마찬가지인 거야, 마찬가지.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깜짝 놀라죠? 내 말이 틀리냐? 하고 여러분 찾아봐. 틀리면 내한테 와. 내 말이 틀리다고 여러분들이 학술적 논문을 전하면 여러분 평생 연구에도 못 할 거야. 틀리다고. 그만큼 우리가 문화재 활용사에서 이렇게 말한 것도 임자 말한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더 재밌는 걸까요? 강대구에는 흑망이라는 쓴 미국의 폴 케네디 학자가 일본서 2014년에 일본서 돈을 초청해서 일본서 강의를 해. 일본을 부국으로 앞으로 강대구 흑망서에서 자기들이 세계 유일하게 가자고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강의했느냐. 21세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런데 네버 차이나 네버 재팬이야. 오니 코리아. 일본에서 한 거야, 일본에서.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이런 거? 1945년대 2013년 도쿄에서 강의를 하는 거야. 일본 사람 쪽팔리잖아. 그때 저 말할 때 일본인들은 웃었겠지. 사람들도 웃었고 아무도 귀에 기울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때 이분이 말한 게 21세기 된 리더인 이유. 21세기에.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 뒤에 하면 또 보여줄게. 사회적 도덕성, 문화의 혼, 자유민주주의 역량이 세 가지가 이분이 보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세계를 리드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분은 사회적 도덕성과 문화의 혼과 자유민주주의 역량을 꼽았어. 사회적 도덕성. 우리는 250만 원짜리 핸드폰을 커피숍에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분실되지 않는 나라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덕과 갖고 있는 나라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여러분 동남아, 아프리카, 저개발국 한번 여행 다녀봐. 뭐라고 하래? 제일 먼저 집시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우리나라 그런 거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 인종, 종교 아무런 차별이 없는 나라. 그리고 임산부 서기 최초의 지하철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지켜지는 나라. 서울 지하철에 분홍색으로 만들어져서 버스에도 시내버스도 만들어져 있어서 하는 나라. 문화의 혼이야 여러분 너무 잘하고 그거 나중에도 설명하면서 하고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아무리 영남과 호남이 싸워도 총질하고 싸우지 않았어. 그러면서 여야가 정권이 개천되고 대통령도 감옥 보내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미국은 그런 게 있나요? 프랑스, 영국 했나요? 프랑스는 100년간 정정을 했고 미국은 남북전쟁을 해서 민주주의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우리나라를 그래서 21세기 리더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럼 앞으로 100년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 세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문화를 기반한 우리들의 문화의 힘을 길러가자. 우리 민족문화의 힘을. 대한민국 헌법 구조에 국가는 민족문화 개성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예요. 대한민국 헌법 69조 대통령 취임 선언문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어찌고 저찌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 직책을 정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수합니다. 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취임 선언문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똑같이 읽었어. 그럼도 우리는 민족문화를 키워야 하고 창달해야 되고 국가의 의무과 동시에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에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재를 어떻게 잘 가꾸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지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문화국가
그런 헌법에 숨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라가 가야 할 때는 경제국가도 아니에요. 문화국가. 그 문화국가의 씨발이 입에 보였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말춤 추는 애. 에? 그 다음에 여러분 방탄소년단. 문화의 힘이. 그 다음에 우리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의 노고가 엄방각인지 아시죠? 동그라미 내면서 그게 하늘, 땅, 사람이란 거 아세요? 그게 하늘, 땅, 사람. 그 엄방각 문예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로고인지 아시냐고. 이거 뭐예요? 핸드폰 끕시다 그거 누구요? 이게 센서가 그러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철학이 너무나 허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문화가 5,000년 전부터 해왔던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만 단군 사상인 거예요. 왜 우리 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우리 것을 얼마나 혼을 담아서 여러분들 읽어보고 관상을 갖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문화국가를 이제 그 문화국가에 가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헤리티지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인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책 중이고 우리는 문화국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백성의 도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같이 가자.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이 같이 가야 돼. 그런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화의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고 우리 세계를 전 지구인에게 공감된 가치관 인식을 심어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에서 가르쳐야 할 덕목들이 교육학적, 여러분 문화재 관광 해설사성 그런 식의 문화재 활용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활용이 아니에요. 교육이지. 활용 사업의 종류였는데 문화국가 활용 주량성, 국가 이미지 제고 경제 발전의 견인차다. 문화가 가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이 만든 텔레비전을 현대 만든 자동차든 그 파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문화의 힘에 의해서 더불어 간다. 리더이기 때문에. 왠지 그 사람이 있으면 좋아 보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동경하는 스타가 그런 걸 하면 난 하고 싶죠. 따라서 하고 싶죠.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와 우리끼리 아니라 지구인이 대한민국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새로운 정책,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그 실험 대상이 누구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성공하면 전 지구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를 낼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의 마케팅의 시험 장소. 우리가 그런 민족의 문화적 DNA를 이어받은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일어났던 그 업적을 지구인들에게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의 총본과의 회장을 취임하면서 일성 한마디 했어.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 계속 여러분 핸드폰은 열심히 보지만 사회에 돌아가는 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뉴스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루는 바로 그거예요. 엔터테인먼트가 순간 노래방 가고 오늘 누구 만나 커피숍 만나가지고 어디 커피숍 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루 계획과는 그런 거 하나, 자구 하나 사회에 흐르는 맥락을 여러분 읽어내야 돼. 이재용 현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이 없는 기술에 투자하겠다. 그건 뭐냐? 세상이 없는 물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이 가는 하도입니다. 21세기에. 그게 유태인의 경제 전략인 거야.
대한민국 사람은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라면 유태인들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파는 게 유태인의 경제 전략이에요. 그걸 이재용 회장이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 우리가 앞으로 그래야 돼. 이번 문화재를 가지고 이제는 문화상품이야. 활용이 아니에요. 내가 모두 한 거를 문화 소비자를 위해서 문화상품을 어떻게 기획해서 마케팅할 것인가. 세상에 없는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소비자한테 팔아먹어야 되는 우리의 기술, 지식을 습득해서 가자. 판이 안정이 지금 사고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모든 지구인들이 휴가를 오게끔 만들자. 휴가를 오게끔 만들면 그때 우리가 그 지구인한테 뭘 팔 거야? 미시시피 강처럼 한강이 큽니까? 미국의 세계 3대 폭 빅토리아 폭포나 이런 그 폭포처럼 그런 자연 경관이 수려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뭔 만든 우리는 세계에 보면 짜잔해. 중국의 만리장성만큼 우리가 큰 유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게 규모나 물량적 측면에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어. 무조건 지게 돼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정신, 혼으로 세계인의 정신, 사람을 압도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구인들의 대한민국을 휴식처로, 안식처로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가 바로 헤리티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000년 유구한 역사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계 3대 구석기 유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신 분? 이 정도 던지면 벌써 감 잡아야 하는데. 연천 구석기 유적입니다. 최초의 미국 군인이 발견했을 때는 30만 년 전이라고 했어. 우리나라 백이동 학자는 10만 년 전이야. 그 제자는 5만 년. 10만 년과 5년을 합해서 따지면 7만 5천 년 전부터는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다. 5천 년 역사가 아니야. 최소한 7만 5천 년 전에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역사관에 의해서 5천 년의 역사를 죽여놨어. 기록문화 때문에 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 구석기, 신석기 유적 가서 보고 이거는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어. 이건 신석기 말은 잘하지. 그것이 역사적 맥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 해석. 해설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간을 한번 잘 디자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화재 활용은 뭐 문화재 번질적까지 뭐 한제도 이거는 1.0 버전 해석이야. 제가 최초에 만들 때 그렇게 해석을 했어. 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이제는 문화재 활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활용이에요.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카테고리 두 번째 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문화재 해설이 아니야. 해설, 설명,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야. 이게 지금 세종시에 있거든. 지금 사무총장 이하 직원들은 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유엔기구. 12월 8일 날 또 해석 국제 심포지움을 합니다. 한국당에서. 우리 문화재 역사 사항을 지금 있는 네이버에 있는 국사사전에 있는 그 정도의 설명이 아니라 그것이 지구라는 행성에 어떤 문명사를 이끌어갔는지를 해석을 해내야 돼요. 우리 지구가 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별나라의 별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우주인이야. 저 멀리 있는 달나라, 한라만 우주가 아니고 우리 지구도 지금 우주에 떠 있는 별이란 말이야. 다 지구과학 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실생활에서 체험하냐고. 체감을 하고 계시냐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별이라는데 그런 꿈꿈을 갖고 해석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 지정 가치는 여러분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법에 나와 있는 가치요. 이게 지정 가치요. 그거 플러스 여기서 나와 있는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자원적이고 지혜적이고 오락적이고 미학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야. 이걸 해석을 풀어내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 모든 교과서는 앞에 있는 저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 활용가는 적은 기반으로 해서 요게 분야, 문화적이고 교육, 경제적이고 자원적이고 지혜적이고 오락적이고 미학적이고 또는 교육 쪽도 포함이 되겠죠. 이게 지구인 유네스코 해석센터의 해석의 이념이에요. 과연 여러분 지금까지 활용을 하면서 여기까지 얼마나 해봤냐는 거예요. 문화재를 보는 눈을 바꾸어 보시라. 해석은 그동안 인문학적 해석, 고고학자나 학자들이 쓰인 문장에 의해서 그 문장을 전달해주는 그런 것의 해석이 1.0 버전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라. 그걸 이제 포용적 해석을 하는데 문화재를 둘러싼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다한 관점에서 다수의 관계자가 풀어낸 문화재 해석을 원한다. 현대주의 시각으로 인문학적 언어가 아닌 사회과학적 언어로 해설해라. 문화재 정치학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문화재 심리학, 문화재 경제학.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문화재를 통해서 경제학을 해봤습니까? 문화재를 통해서 심리치료를 해봤습니까? 문화재와 정치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가장 밀접한 게 정치학인 줄 알아야 돼요. 정치 없는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신라 첨성대를 만들 때 저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교과서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한계야, 한계. 저것 만들 때 신라 정부는 저걸 만들까 말까 하는 정쟁이 일어났을까 안 났을까? 저걸 지으려면 어디다 놓을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정쟁이 났을까 안 났을까? 그 사람은 어떤 기술자를 쓸까? 우리 편 기술자를 쓸까? 저 편 기술자를 쓸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첨성대 만든 저 벽돌을 쌓기 위해서 그 막 벽돌을 만든 공장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공장 찾아봤어요? 첨성대는 1800, 1600, 600 몇 년 누구에서 첨성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해설사 용조 오면은 KBS co.kr 라디오처럼 똑같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할 때 그걸 찾아내셔야 돼. 문화재의 산업 생태계학적 측면에서 문화 생태계학 측면에서 사회학적 생태 시간점에서 바라봐라는 거야. 그래서 유럽은 문화재를 어느 학과에서 가르쳐? 학과, 대학에서 사회학과에서 가르쳐. 역사학이나 고고학이나 고건축학이나 고미술학에서 가르치지 않아. 사회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셔야 돼. 그걸 종합적으로 표현합니다. 문화재가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했냐 당시에 이걸 풀어내는 거라. 이게 해석이 문화재 활용이 바로 이걸 해석을 전제로 해서 이런 해석을 전제로 해서 문화재를 전달하는 그 해석학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관람자 자주식, 해설자 안내식, 여행자 최선, 이거는 내가 소비자 공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관람자 자주식, 해설자 안내식 2.0인 거야.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지금 소비자 공감식, 소비자가 공감하지 않은데 관람객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활용가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용어를 바꾸셔야 돼. 여러분은 문화산업가야. 활용가가 넘어섰어. 이제 문화산업가야. 소문화산업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차원이 달라. 관람자 자주식은 간행물 팜플렛 만들어서 돌리는 거.
책 만들어서 주는 거. 다 해왔죠. 전시물, 박물관 전시관 만든 거. 여기 1.0 버전이야. 저게 다 하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기계장치, 여기 뭐 써가지고 해설 자체적으로 해주는 애. 기계적이 있죠? 그게 이제 관람사 셀프 방식이야. 네가 알아서 네가 봐라. 그 다음 또 2.0 버전이 있지. 해설자 안내시. 이동시 사람을 줄줄 꼽아서 tell me만 했어. 똑같이 말하다 영어에서 tell me와 talk me와 차이점. 알아요? 학생들 그 정도는 알아야지. tell me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talk는 어때? 대화하는 거. 그래서 TV 나오면 뭐예요? tell 써요, talk 써요. 그 단어 선택도 그렇게 알고 가야 돼, 영어에. 우리는 토크를 해야 돼, 이제 해설할 때. 이동식으로 해서 tell me 하는 거야. 거점씩 또 좀 진보된 데는 해설자들을 A점, B점, C점 놓고 해설사를, 나만 가면 해설자가 따로 온 게 아니라 그쪽에 나타나서 해설자 해주는 거 있어. 그럼 좀 진보된 공 좀 하신 분들이 있더라. 강연식, 오게 모여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방식. 이제는 소비자 공감식. 그게 재연이나 체험식이야. 지금 이어가고 있죠. 체험하자. 체험주의가 좋다. 그 다음에 학습.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순순히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는 데는 의미를 두게 놀아라.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하라 했는데 그 흥미, 재미 다음에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돼. 요새 문화 소비자들은 의미 없는 소비는 안 한다. 시간을 이제 헛되이 쓰지 않는다. 그 의미 있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학습식이 필요하다. 에듀테이먼트, 교육학적 즐거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석된 내용을 가장 감명 있고 공감하고 감동을 주는 게 예술 방식으로. 음악으로 하든 춤으로 하든 각 극으로 하든. 여러분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단편 영화가 나온지 아십니까? 작년에 그 단편 영화를 봐서 대한민국 단편 영화제에서 3관왕을 한 팀이 있어. 내년에는 대한민국 모 지역의 연극제를 가기위해서 문화재 활용을 통해서 연극했던 것이 내년에 연극제 나간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전달하는 방식이거든. 이제는 해설사가 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걸 떠나서 그거를 연극화하라. 체험식 하는 연극 놀이가 있고 프로들이 하는 연극이 있어. 1차적으로 연극 놀이부터 연극으로 갈 수 있도록, 극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식은 뮤지컬, 오페라 들냐면 우리식이 있어. 그게 마당극, 창극. 음악을 전달하는 방식, 음악극도 있고 무용극도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나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문화재 활용 사업은 뭐냐? 예술하라니까 장소 제공형 프로그램이 90%야. 그 음악이 이 문화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야. 상관관계가 없다. 모 한교에 가서 하니까 진도아리랑 부르는 거야. 한교하고 진도아리하고 무슨 상관이가 있을까? 여기 우리는 문화재 지역에 이미 작사가 다 돼 있어. 작곡만 붙이면 돼. 작사가 뭐래요? 바로 시, 서, 화. 옛 시에, 옛 글에, 수필에, 옛 그림에 다 작사돼 있어. 그걸 21세기 버전으로 곡을 붙여서 하라 이거야. 그게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다니까. 절대 이제는 장소 제공형 프로그램을 지향하시고 그 음악을 하든 연극을 하든 해설을 하든 문화재를 알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라라. 그 다음 문화재와 바로 사회적 관계. 문화재는 반드시 사람이 존재해. 사람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얘기는 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 모든 대한민국 교과서 해설들이 다 시간 얘기에 바빠. 공간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공간.
여러분 시공을 초월한다 했으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그러니까 뭐 가상세계 만들어서 가상현실 VR, AR 한다고 그랬지. 가상현실은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어. 우리가 쓰는 설화, 신화, 시, 수필, 연극, 뭐 영화, TV, 드라마, 가상현실 아니에요? 그게 가상세계 아니고. 꼭 디지털로 핸드폰을 이렇게 봐야만이 가상세계입니까? 가상현실과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방법이 그동안 오프라인 방식이었다면 지금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차이점 하나야. 디지털로 전환했던 거 하나. 우리는 그것이 가상세계라고 아니면 착각하고 사는 거야. 내가 디지털 헤리티지 얘네들한테 일침을 줬지. 여러분이 가상세계 선두자가 아니야. 이미 가상세계는 있었다. 가장 가상세계, 아까 전달 방식 가지면 가상세계가 춘향전도, 흥부전도 가상세계 아닌가요? 춘향전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소설로 나왔고 그들 극으로 만들었잖아. 음악도 만들었죠. 판소리라는 거. 지금 대한민국 시대는 뭘도 만들었어? 뮤지컬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줄거리는 똑같은데 전달 방식이 달라졌다. 이게 우리가 문화재와 관계, 사람 얘기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라. 인간의 감정, 기억, 추억을 잘 만들어봐라. 신라시대 불교를 공인했던 왕은 법화방이라고 그러시죠. 네? 법화방. 그거 할 때 신라의 왕족이 자결했는데 그 자결하는 왕족이 누굴까요? 목구멍에서 죽을 덩어리 하얀 피가 나왔대. 이 점은 누구예요? 대법원 역사 시간에 뭘로 배운다? 여러분 여기 해설사 똑같아. 해설사면 2차돈 그래. 2차돈이 사람일까 간증명일까? 사람 이름 아니요. 충격이죠? 그걸 내 말에 틀리면 빨리 찾아봐. 대한민국 2차돈 찾아.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은 사람 본명 이름이 나와 있어. 2차돈. 앞으로 여러분 해석, 그게 바로 해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씨야, 박씨. 왕족이라고, 왕족. 박염촉인가? 2차도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이름이 아니야. 세서오기를 쓰신 스님은 온광법사라고 배우셨어. 그러죠? 온광법사 성은 뭡니까? 인간의 성은. 속세의 성은. 아신 분? 그분도 박씨야. 왕족이라고. 왕족이 솔선수범한 거야. 이런 정도의 최소한 그 정도 보고 그 글귀를 보고 해석을 해내야 돼. 그런 사람들의 생각, 기억, 꿈 등을 한 곳에 집중하고 거기서 우리가 큰 힘을, 원천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문화재와 사회관계 속에서 이걸 문화재 사이학이라고 한 거예요. 조상의 지식이 모든 결정체를 이루는 장소에서 과거의 진실을 증언하는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자. 여기서 삶을 주제하는 영기로 장소.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문화를 전수받고 전수받은 문화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 조화롭게 만들며 다른 사람과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낼 것인가. 그 시대에 살아온 풍습과 시대에 맞는 의상, 의례, 민속 행사 등의 전통을 함께 보존 표현해라. 지금 이렇게 문화재 활용사례 대한민국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지구가 똑같이 하고 있어. 유럽 가면은 더 과거적으로 더 리얼하게 하고 있어. 중국은 문화재에서 쇼를 하는데 배우만 300명이야. 문화재에서 출연한 배우가 300명. 그 쇼 하나 보러 가는데 얼마냐? 한국 돈으로 15만 원에서 25만 원.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체감이 그런데 중국 국민 입장에서는 언감생심. 근데 그걸 거기 간 여행객이면 국적 불문하고 꼭 봐. 꼭 뒤에 하나가 수식어가 붙지. 장혜모 감독이 1시간 컨설팅. 이 단어가 꼭 붙어 있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잘 다듬어서 해보자. 그리고 문화재와 브랜드 언어, 문화재를 이제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얘기, 사료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그 영상되는 이미지를 소비자 마케팅용으로, 문화재 마케팅용으로 바꾸어 쓰라는 거예요. 제가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면서 조선왕릉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가장 사실적 얘기는 왕실의 무덤입니다. 로열 패밀리의 툼, 영어로 그렇게 했지. 무덤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조선 왕실의 가족 공동묘지입니다. 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하나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 그때 말들 때 몇몇 사람들하고 학자들하고 신문기자하고 해서 조선왕릉은 뭐다? 첫 번째 10번 연설했는데 조선왕릉은 신의 정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게 대서특필되고 지금도 해설사들이 신의 정원이라고 써먹습니다. 문화재 언어를 그렇게 붙여라 이거야.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사업 명칭도 문화 상품명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사람들의 소구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 어떤 언어로 표현되냐에 따라서 문화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의미 전달 수단이 아니다. 문화재의 특수성, 형식, 이야기, 제작 과정, 잠재적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단순한 이름보다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는 함축된 의미를 담겨야 한다. 장소에 문화재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문화재 그곳에 사는 사람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여러분 황룡사지를 사찰로 보십니까? 저는 세계 최초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교육관이에요. 어느 게 더 호소력이 있을까요? 세계인한테.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교육 지표가 5개야. 그게 세속오기야. 그게 화랑오기야. 그건 불교 철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를 끄집어라. 아까 문화재 해석에서 갔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융복합해서 말하라 그래요. 이 세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 이거 아시겠죠? 투어 이거 하고 있죠? 굴렁쇠 딱지치기 비록 일본 문화도 들어있지만 일제 강점기 때 유행되기도 문화가 들어있지만 제기차기 어떻게 융복합할까요? 이거는 문화 활용 계획가들이 해야 될 상상력이야. 어떻게 하면 융복합시킬까? 이 4가지 놀이를. 여러분 지금 이 한쪽 놀이는 다 했어. 저걸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식을 꺼내봐라. 생각해봐라. 이게 실제 해서 호롱직이란 신민속놀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분야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고 세계 생활체육회에 등재된 한국판 민속놀이입니다. 만들어서 한국 사람이 투어, 굴렁쇠, 딱지치기, 제기차기를 야구 베이스처럼 4베이스를 만들어서 한 코스 한 코스 돌게끔 만들어서 게임화 시켰어. 이게 문화재를 보고 그 내용들을 보고 해석해서 전달할 때 융복합적 사고다 라는 것을 내가 한 예로. 이건 가족들 너무 시간 간 줄 모르고 게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보다는 퍼즐 한 칠판을 전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문화재를 말을 해라. 문화재는 말을 하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깝게 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그 문화재가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안목과 가져야 돼. 그 말소리는 듣는 게 아니에요. 관음, 소리를 보아라. 말소리를 보아라. 부처님 중에 관음 보살상이 있죠? 그 관음이 뭔데요? 소리를 보야, 소리 듣는 거는 1.0이야. 소리를 볼 줄 알아야 5.0이야. 그것이 문화재 활용 기획가가 봐야 될, 역량을 갖춰야 될 기본 베이스예요. 상상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문화재를 스스로 말하게 하라. 문화재와 문화재를 연결하게 말하라. 문화재와 사람을 통합해서 말하라. 문화재와 모든 문화를 융합해서 말하라. 문화재와 매체를, 문화재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말하라. 문화재와 문화재 스스로도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재를 문화재와 연결시켜서 말해요. 경주 향계와 읍성은 뗄 수 없습니다. 떨어져서 설명하면 그거는 1.0이야. 경주 읍성은 신라 경주 향교는 조선시대에 만든 중세도시의 유교 문화의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읍성을 중심으로 일묘 3단의 도시계획 구조를 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도시계획은 어떻게 했는가? 신라시대의 수도의 도시계획은 어떻고, 조선시대의 중세도시로서의 지방도시로서의 경주를 어떻게 도시계획을 했고, 그걸 어떻게 문화적 구조를 만들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지. 신라시대 도성대 주작대로 여러분 확인하신 분, 신라시대 종묘와 사직을 확인하신 분, 왜 왕궁만 보고 종묘와 사직은 보지 않았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문화재와 문화재를 연결하게 말하라. 이걸 중요한 거예요. 경주라는 도시 전체를 놓고 판을 읽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여기다가 이 궁궐을 만들고, 여기다가 왜 무덤을 썼고, 여기다는 왜 국가적 산성을 맡고, 여기 이렇게 공과의 그 문화적을, 그런 유적을 여기다가 배치했는지, 그 당시 정치 지도자는 왜 하필이면 그곳에 그 시기에 왜 그렇게 만들고 그 정책을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해석이 제대로고 활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여러분 세대 이제. 뭐 사람은 빼면 안 되죠. 당연히. 신라 고분을 만들 때 몇 사람이 동원됐을 것 같아요? 어떤 고분 제조 기술자가, 저기에 어떤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동원됐을까? 저 많은 돈은 어디서 왔을까? 무덤 하나 만들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당연히 기록된 게 없지. 안 찾았으니까. 문화재 경제학적 시각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한없이 가니까 일단 강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콘 뮤지엄이라고 해서 전체가 박물관이다. 이 지구가 전체가 박물관인 거예요. 건물 지어놓은 거는 비 안 맞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를 맞아도 문화재인 거야. 비가 콘텐츠예요. 눈이 오면 눈이 콘텐츠고, 바람 불면 바람이 콘텐츠야. 우리 할아버지들 시서화, 옛날 시인들 시 글 얘기 보면 바람과 바람이 불면 바람에 맞는 시어를 썼어.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즐겁다고, 뭐 한다고 썼고, 봄이 오면 꽃이 피면, 또 새가 울면은 다 그게 하롱의 콘텐츠인 거야. 그런 걸, 모든 걸 보여서 우리가 전체가 박물관이고 전체가 문화재지이고 주민 참가형 마을 만들기 시기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 공간이 여러분들 사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문화재의 거점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문화재를 잡았다면 그와 관련된 연결된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콤파스를 돌려보세요. 여러분 경주 시내 한번 점 찍어서 보면은 재미있는 문화 지리적 경관적 도표가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기획을 써야 돼. 그 기획서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제가 한교서원 지금 문화부의 유교 아카데미 사업하고 있어요. 충이 되거든. 충돌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문화부의 유교 아카데미 살고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화렴 사업과의 어떤 변별력이 있을까? 우리는 문화재를 알려는 게 문화재를. 문화부 사업은 유교를 가르치는 게 정무적 종교 사업이라고 보죠. 우리는 종교 사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기는 융예 옛날 선비들이 학생들이 대한민국 조선시대 학생들은 저렇게 6가지의 별도의 공부를 했어. 같이 할 덕목이야. 첫 번째 예, 악, 사, 어, 서, 수. 조선시대 학생들이 수학을 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수학책 아신 분? 역사 시간에 다 배웠어. 산학계목. 거기에 2차 방정식이 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학생들은 수학 도형을 안 풀었을 것 같아요. 삼각형, 사각형. 꼭지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각 A, B, C, D를 배웠죠. 조선시대 학생들은 각 가불, 병종. 이런 거는 대한민국 수학에서 한 번쯤은 수학 시간에 가르쳐야지. 연배별로 학생들아. 수학 선생들아.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우리는 500년 앞서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는지 아시냐고. 그게 구고연 법칙. 그것이 만들어서 불국사의 홍련교, 청교가 디자인된지 아시냐고. 여러분 문화재를 보는 눈을 확 바뀌어야 돼 지금부터. 왜 우리는 그런 훌륭한 사상과 수학, 철학 다 갖고 있으면서 왜 우리 건 안 가르쳐? 우리도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우리도 천문학자가 있었어. 아신 분? 다 여러분 배웠어 수업 시간에. 최소한 국어 시간, 지구과학 시간은 가르쳐야지. 홍대유라는 학자가 했잖아. 지구는 둥글다. 그 원리가 계기월식, 이런 일식과 월식을 보고 지구는 둥글다고 말했어. 환장한 거야. 그런 것을, 악은 뭐예요? 음악. 조선시대 음악책 아신 분? 악학개범. 하늘의 소리라고 그랬어, 우리는. 서양의 음악은 인간의 소리지만 우리는 절대 인간의 소리가 아니야. 하늘의 소리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기들이 자연을 나타낸다니까. 비는 땡가리 소리요, 뭐 장구 소리요. 사물이 다 자연을 나타낸단 말이야. 철학이 달라. 겸 접근하는 방식이. 화살 속이 아닙니까? 체육아, 체육. 마차. 말 타고 다니고 마차 운영하고. 지가 또 오늘 자동차 운전하는 배우는 거야. 아니 말을 타고 다녀야 할 거 아니요. 왕 선비들이 말 타고 다니잖아. 글씨 우리 서예 글도 쓰고 장문 국어 시간 시서화 하잖아요. 수학 했잖아요. 이걸 가르쳤어. 이런 거 사서삼경 외에도 필수. 이럴 때 배울 때 5가지 친구가 있어. 학생들이 공부방에 5가지 친구. 4가지 친구는 잘 알 거야. 문방사우라고. 문방오구는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데 5가지 친구 대략해봐. 제일 먼저 핸드폰. 2번째 노트북. 예? 이런 거잖아. 옛날 사람인데 글 다 잘 아시죠? 마지막 한 친구가 허브식물 키웠어. 석장포라는 허브식물. 그게 잠을 깨우는 거거든. 허브식물이 뭐 서양 지금 있는 것만 갖다죠. 조선시대도 있어. 조선시대 우리 할아버지들의 꽃말 아신 분. 지금 있는 꽃말은 다 서양 꽃말이고 우리 시기의 꽃말이 다 있어. 나무말도 있고. 우리 거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공부하시라고. 근거 어디 있습니까? 오면 별도대 가해학습을 시켜줄게. 최소한 못하면 우리나라 식물의 꽃말, 식물 이름을 그 의을 하려면은 양하소록 번역된 게 있어.
하암수로 번역된 거 있어. 임원경제지 다 들어봤죠? 산림경제지 역사 시간에 다 번역된 거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다 있어. 이런 것처럼 그거를 21세기에 인재덕목으로 이렇게 6가지 쌍기역이야. 꿈, 희망, 끼, 소질, 꾀, 지혜, 깡, 용기, 꾼, 장인, 꼴, 개성. 제가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황교 사업을 타왔잖아. 이거 뭐 용역 준 것도 아니야. 내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었어 이거. 황교에서 가르쳐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향교의 학교 운동장 아신 분, 향교에서 시작과 시작종, 끝종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신 분? 지금 몰래 벨로지 디디디 우리 다닐 때는 땡땡땡이었고 조선시대는 공부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이게 현대적 의미로 풀어라 이거야.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북으로 쳤어 북으로 북북북 그래서 그게 이제 명중당 기능을 회복하라. 우리 산사도 마찬가지야. 불교 문화재를 알려라. 불교에 있는 그 안에 우리나라 70%가 불교 문화재니까 이걸 또 템플스테이 하면 안 돼요. 템플스테이는 예배하는 공간이고 그거는 문화부의 종무적인 거야. 이런 얘기 하지만 굉장히 내가 할 게 많아. 여기에 다 있는 이 불교 건축, 불교 조경, 불교 미술, 불교 음악 왜 안 가르치십니까? 뭐 산사에 불교 정원 조경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향교도 향교 정연이 있거든. 이런 것 여러분 문화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택 종갓집에서도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죠. 우리 조선시대도 인간의 3대 요소인 의식주는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해 와서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전 지구인이 똑같아 생각이. 거기에 우리도 플러스 있어. 5대 요소가 있어. 의식주, 행문. 처음 들어보죠? 행문이라는 걸. 조선시대 사람들은 여행 갔을까 안 갔을까? 다녔어. 문화활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행문. 우리는 의식주만 봤지 행문을 안 본단 말이에요. 종가에서 봐야 될 거는 의식주도 중요해. 거기에 플러스 그분들의 여행, 그분들의 문화활동은 뭐 있는지. 여러분 여행 다니죠? 먹고 사는 거 외에 플러스 여행 다니고 문화활동 하죠? 영화도 보고 어디 한번 놀러 가자. 그러면 조선시대는 안 그랬겠냐는 거야. 우리만 오고 그 사람들은 안 했다고. 웃기네. 우리가 더 저급하게 놀아. 고려시대 사람은 참기름 어디다 담아 먹었을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어디다 담아 먹어요? 참기름. 쇠주뼈. 고려시대 사람은 청자에 담아 먹었어. 누가 더 문화생활이야? 조선시대 사람은 술을 어디다 담아 먹었어? 백자에 담아 먹었어. 지금 우리는 어디? 플라스틱. 누가 더 품격 있게 놀았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종가 때 가르쳐지는 것은 의식주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 행문을 위해서, 행문을 통해서 우리 한류 3.0부터 5.0을 키워야 돼. 여러분 K드라마 한류 1.0이요. K팝이 네가 했죠. 이 한류 2.0이라고. K푸드 한류 3.0, K아트 한류 4.0, K소울 한국의 정신 한류 5.0. 우리 종갓집에서 가르쳐야 될 문화의 혼이 바로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야. 우리 종갓집에 있는 씨앗이 6대 씨앗이 있어. 마음씨, 말씨, 글씨, 솜씨, 맵씨, 불씨. 이 씨앗을 여러분들이 우리 종갓 문화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박동수가 다 만든 거야. 대한민국 교과서 존재하지 않음. 누가 그러더라고. 교과서 선생님 그러면 교과서가 있습니까? 단행본이. 책 3,000권 읽어야 이 정도 내가 이 구라가 나와. 여러분 맵시 여성의 종가에서 규방 문화, 규방 치루
여성 사모님이 7가지 버릇이 있어. 아시하고. 알아요? 규방 치르라고? 우리 종가에서 가르쳐야 돼. 등.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야행, 또 그러니까 야행하니까 밤에 문화재 반짝반짝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 대부분.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문화재 야행의 70%가 생생문화재 야간 사업하고 똑같이 변해버렸어. 질적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문화재 야행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밤에 문화재 여는 건 야행이 아니야. 야간 관람이지. 제가 이거 만들 때 돈 용역비 10원도 안 받고 다 대가리 속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거 이게. 문화와 문화재가 핵심이 돼야 돼. 문화시설, 지역 상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재 야행을 기획한다면 어느 문화시설을 오픈시킬 것인가? 어느 지역들의 상원들을 끌어올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 가지고 문화재 안에서 야간에 불빛 켜고 조명 피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문화재 야행이 아니에요. 거점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재 야간 관람과 연계시켜라. 주변의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해서 야간 개방해라. 역사 골목 상권을 주도적으로 참여시켜라. 주변의 식당, 숙박, 여관들, 숙박업소 다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문화재 야행에 참여하는 식당도 있어야 되고 문화재 야행에 참여하는 카페도 있어야 하고 문화재 야행에 참여하는 호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처럼 공연실에서 만들면서 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대주제는 뭐냐?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라. 역사를 품지 않아. 밤만 다니는 거야. 밤에만 이렇게. 구조는 밤만 누기지. 역사를 품어본 게 없더라고. 축제 기획자들 오니까 역사를 품을 줄 모르는 거야. 어떤 역사를. 경주에 이 만들어지니까 대한민국 한반도가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돼서 적도 이남 있는지 아셨습니까? 현재 지구의 모습이 지구가 46억 년에 똥화가 태어날 때 이 모습 이대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구과학 다 배웠잖아. 판계야. 대륙판이 움직였다고. 1억 2천만 년 후에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어. 다시 또 지구가 하나 땅덩어리 합해줘. 그런 역사부터 역사를 품어야지. 자연의 역사, 자연사, 인간의 역사, 문화사, 우리 인간의 민속사 다 풀어서 한 1년에 한 번씩 주제를 잡아서 8가지 소주제로 풀어봐라 이거야. 여기 말하는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연, 야식, 이거 만든 거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요새 축제판은 대한민국 축제판에서 뭐하냐? 이거 축제에도 써먹으면 되겠대. 당연히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제는 단군 이래 제일 많대. 15,000개 축제 있어. 8천억 써서 8천억인가 1억 얼마 돈 써가지고 800억 번다든가 대한민국 축제 비용이 완전 상적자지. 이걸 만들어서 해 나가는데 바로 이렇게 거점 유산, 반드시 거점 유산을 두고 거기에 이성 유산, 그 다음에 상권 호텔, 상권 커피숍, 문화시설,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거리를 만들어서 역사길, 역사의 골목길을 만들어서 골목 상권을 살려내라.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문화기획가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 상인회가 참석해야 되고 분여회도 참석해야 되고 다 참여해서 일심동체해서 문화재로 인해서 그동안 지역 개발이 안 되고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문화재가 돈이 되네. 문화재 때문에 돈이 되네. 지역이 살아나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키우는 걸 문화재의 사회적 자본을 키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문화재 야행하는 기름이에요. 이게 이제 그 골목길에 걷고 싶은 거리, 서울 종로에 있는 거예요, 실제. 왼쪽에 있는,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북촌이고, 이거는 익산이에요. 이거는 근대화, 이쪽 빨간불에 있어. 나무는 이쪽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유교의 거리야. 요거는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근대복 개화기 때. 그럼 이쪽 가면 저쪽은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이쪽 골목은 근대시 때 멋쟁이 양장 입고 돌아다녀. 양장도 대여해 주는 데가 있어. 그것은 쭉 만든다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골목의 경쟁력이 바로 살리자라는 것이 뭐 전문 용어로 되는데 여기 뭐 창조가의 정신, 장인가의 정신, 명인가의 정신, 기업가의 정신, 공동체 정신 우리가 키워내자는 게 이제 우리 쭉 만들어졌습니다. 넘어가고 이걸 내가 저기 남겨놓고 갈 테니까 출력해서 여러분 인쇄해서 공부하십시오. 자, 야행의 길 반문화의 변화가 되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공간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구경거리를 모아둔 박물관이 아니다. 치열한 삶의 터전이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무대다. 인간의 욕망이 창의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이다. 절대 박물관 기념을 버리지 마십시오. 과거와 우리가 같이 살았어. 그 거리는 과거의 사람도 그 거리를 밟았고 그 거리를 다녔던 거야. 왜 우리만 그거를 이상하게 바라보냐. 지역 문화 산업 생태계가 우리의 미래다. 걸어라. 골목에서. 이게 이제 문화재 야행이 바로 문화재 야행이 바로 도시재생, 마을 가꾸기 사업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진흥장님이 좀 잘하고 기획하고 계시잖아. 문화재를 통해서 지역에서 지역 재생, 도시 재생 이걸 걸으면서 소소한 삶, 역사, 문화를 온전히 느껴라. 역사 이야기와 연결된 골목길을 만들어서 문화산업으로 진화시켜라. 개성, 체험, 창의성, 독립성, 다양성을 제고해라. 역동적인 문화가 개발의 잠재성이 있다. 우리가 야행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게 바로 지역 재생의 효과를 내야지. 그러다 미리 프로그램부터 돌리는 거야. 먼저 대본을 만들어 놓고 세트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영화 대본과 배우를 먼저 해놓고 세트장을 보고 만들자는 거야. 우리는 과거에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배우 선정하고 대본 쓰는 거야. 이거는 건설교통, 국토교통부가 하는 방식이라면 우리 문화재 방식은 대본을 먼저 쓰고 배우까지 다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세트장을 꾸미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 있을 것 같아? 우리식 방식이에요. 그거는 이미 전 세계가 입증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 야행이니까 도보로 문화재와 문화시설 상권을 두루 누비는 거리 여행이 가능하게 만들어라. 이게 기획력인 거예요. 여러분 쪽에서 문화재 지형지 여행을 기획을 한다고 그러면은 잊지 말아야 돼. 거리 여행을 만들어라. 한 곳에 20분 이상 정조면 안 되는 거야. 20분 이상 정조면 안 되는 거야. 한 군데 모여서 개막지 만들고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니까 1시간 반을 공연을 해버려. 1시간. 사람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고 끝나고 나면 막 술 먹으러 가버리고. 문화재를 보는 게 아니야. 짧은 시간에 문화재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그 공간에서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떤 공간에서는 서사적인 얘기로, 어떤 공간은 음악으로, 어떤 것은 무용으로, 어떤 것은 코미디도, 어떤 것은 마임으로도 할 수 있어. 그것이 1번부터 10개 문화재를 돌아보면 이야기 기승전결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런 식의 기획 디자인을 하라는 거야. 문화재 활용성. 우리가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일상부터 탈출하자. 욕구 충족하자. 어디서?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미 더구나 우리 지금 이게 팬데믹 이후에는 욕구가 엄청 폭발돼 있어.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거야. 한국을 전 지구인들이 제일 먼저 여행지 가고 싶은 곳 대한민국 코리아. 준비합시다. 준비하자고. 지금까지 있는 버전을 과감히 던지고 누이의 허물을 벗듯이 완전히 벗고 이제 한국의 정신을 팔아먹는 고도의 문화 기획가, 문화 산업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은
지구인은 한국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기본 틀, 주제는 문화재, 객체가 청관계, 주기적 순환적으로 하게끔 만들자라고 하면서 문화재 활용을 특징인데 마음가짐이 경건했다 말고 쭉 만들어서 제일 먼저는 일상을 털어버리고 사유활동의 흥겨움을 만끽하자. 속박받은 나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칭찬하자. 나에 대해서 나의 셀프 서비스, 나에 대한 선물을 해라. 여러분, 우리 기획가들은, 문화기획가들은 내가 오늘 나에 대해서 선물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롯데호텔 타워 120층 빌딩 호텔에서 잠자본 사람 하룻밤 250만 원 자본 사람 난 잤어. 가족들이고 체험을 해야지. 1년에 한 번, 평생 한 번이지. 비싸서 어떻게 자요? 마음이 없어 못 사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 호텔, 초인류 호텔 전국에 다 도면 잠 잡았어. 애들 데리고 교육 차원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호텔과 가장 낮은 한국에 있는 여인수까지 다 잠을 잡았어. 우리나라의 숙박업계 현황을 다 아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만드는 상품을 제공자가 아닌 나중에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냉철하게 경주를 바라보십시오. 도보 여행자 입장에서. 문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경주를 서비스, 문화 상품 서비스, 부대 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돼 있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개선해야 되는지, 문화 소비자들이 뭐가 욕구 불만이 제일 많은지 여러분 경주의 관문부터 살피십시오. 관문이 뭐예요? 들어오는 곳, 기차역, 터미널. 경주가 얼마나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되어 있느냐라는 거야. 대한민국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과거의 방식에서 현재의 방식으로 이제는 숙박만으로도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조짐이 나고 있습니다. 펜션이 옛날에는 1호실, 리조트도 1호실, 2호실 게임에서 1호실, 2호실 잠 안 잡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뭐죠? 1동, 2동에서 잠집니다. 나만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비싸는 거 따지지 않아. 인제에 3만 평에 1만 평씩 펜션 하나 있어. 하룻밤 자는데 75만 원. 일명연료 풀이야. 비싸서 자는 게 안 자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프라이빗. 아니 여러분 1만 평 정원을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 보문단지 수학여행 하던 호텔 많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으로 잠잡니까? 우리같이 천불시대를 바라보는 학생들은 그때 갔어. 그것이 낭만이고 충분히 좋았습니까? 요새 같은 MZ 3만 5천 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데 잘하면 안 자. 둘도 안 자려고 그래. 기숙사도 바뀌어야 돼. 2인 1실을 1인 1실로. 이거 군대 문화야? 군대도 지금 바뀌는데 요새 스님들도 침대 안 주면 출가 안 해. 문화가 바뀌었다. 그 틀에 대해 우리가 빨리 맞춰가라. 능동적 참여로 즐거움을 주고 개인의 선택적으로 기분 전환, 흥미, 의미적 가치를 주는 여러분들이 기획 용어 다 바꾸시고 사고의 전환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족 중심, 교육, 유락, 체험, 참여로 4가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화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서울에 내가 식물정원 카페가 온실이에요, 온실. 코로나 시대도 사람 엄청 많아. 여러분, 베이커리 커피가 서울에 350억 주고 빵집을 만든 커피숍이 있어. 빵집이. 낮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해. 여러분, 빵 하나 판다고 350을 투자할 사람 누가 있어? 이해가 안 되죠? 3억 5천도 안 할 거야.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문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 못 먹이니까 그 모 커피숍에서는 주위의 마당에다가 텐트를 10개를 설치했더라고. 1호실, 2호실, 3호실.
텐트 번호 찾아와야 커피를 주는 거야. 커피 받고 실내에서 못 먹으니까 텐트 가서 먹어.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분리했잖아요, 자연이. 그 안에서야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좋더라고 낭만을 잡고. 뭐가 있어서 핑계다. 사고 전환하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 어떻게, 왜 우리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what, how, why. 산업적 관점에서, 예전에 여러분은 산업인입니다. 문화재 활용가가 소문화 산업이, 소문화 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대중동업, 소비자, 어떻게 소비자를 끌어올 것인가. 이재용 회장님 그러잖아. 세상에 없는 물건을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없는 문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보자고. 그 정도 이제는 생각을 사고를 바꾸시고. 감동을 줘라. 신금을 올려라. 신금이 뭔지 아십니까? 신금. 한자가 풀이해 보면 마음의 검은고. 검은고 금자야. 마음의 검은고를 올려라 이거야. 문화재 활용의 자질, 기획가의 자질이 인격, 다학성, 리더성, 두목성, 초감각, 안목성, 호기심, 그 다음에 개방성, 활동성. 여기에 다학성. 여러 가지 학문을 포함해서 봐라. 리더, 그 다음에 두목.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보 능력, 이게 모든 것의 정보 능력, 여러 가지 탐색해라. 발상 능력, 그 다음에 기획서 작성 능력,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능력, 보고 능력이다. 능력인데 정보 능력에서는 수집력, 가공력, 특히 여러분 가공력, 정보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이 가공을 잘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성견력, 분석하니까 가공을 하면 분석력이 필요하겠죠. 미래의 징조를 미리 만다.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상은 차관, 창조, 발상.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해 나갈 거죠. 아까 그 호롱지기 같은 게 발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하나로 게임을 해서 더 즐겁게 만들 것인가. 하나하나 쪼가리 있는 거를 한 꾸러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콜럼버스 달걀 깨기 똑같아. 그리고 달걀 깨기가 딱 하고 나니까 그건 나도 못해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부을지 아세요? 물 채울지 항아리에 물 채울지 아세요? 물 부으면 부으라고만 생각했잖아. 밑 빠진 항아리를 물에 담궈버리면 채워지고 넘쳐버리잖아. 이게 바로 발상이야. 그게 발상이라고. 너는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나는 달마야 동쪽으로 가는 영화가 있었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채우라니까 이 중생들은 그 밑에 배우는 상자들은 계속 항아리 갖다 물에 붓더라고. 안 채워지지. 그래서 그 큰 스님이 항아리 들고 가서 강에 들어가 딱 채워버린 거야. 봐라. 넘치지 않느냐. 사고의 전환이야. 저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강의자를 써먹는 거예요. 나도 뭐냐. 그걸 정보, 가공력, 분석력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같이 이게 그 발상했다면 해 나간다는 거. 우리가 대많은 것은 호기심, 새로운 것은 희귀하고 진기한 것, 흥미를 먼저 가져라. 그다음에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문제의식을 좀 다른 놈들 가져라. 그러면서 치밀하고 진실성이 있게 여러분 해 나가는 항상 사고력이 내 대뇌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구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우리 기획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 아, 기획이 어려워. 어떻게 하지? 라는 거. 일단 여기에 바로 두려움이야. 강박감. 새로운 일이 하는 것. 강박감.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즐거워야 돼. 아니,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향교 서울 인문학 강좌 몇십 전당으로 만들어라고 왔는데, 황당한 거 아니야? 문화부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문화재청 업무 떨어지니까 제가 받아서 했어. 아무 군소리 않고. 가고 그렇게, 6예를 6개 쌍기역으로 만들어냈어. 현균관 찾아다녀서 선생들, 유학자들 만나서 얘기 종합해본 결과, 내가 하고 있는 기초상식이 더 낫더라. 나는 향교를 통해서 6개 현대판 21세기 인재 덕목을 키워보자. 이걸 이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갔더니 그냥 통과하잖아.
잘 만들어졌죠? 슬로건도 이렇게. 야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게 간접적. 더 나은 방법, 다른 능력자로 느끼는 막연한 부족감, 기획 실행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여러분의 기획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다. 또 기획 발의자의 의중과 방향이 불확실하다. 기획 결과물로 상대방 설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첫째 자신감 부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논리적 체계적 사고의 툴이 부족하다. 내가 그렇게 안 해봤어. 이것도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 기획 참고 사례, 참고 사례나 자료 수집이 어려움이 있다. 내가 그러잖아. 내가 말하니까 선생님 책 있냐요? 다내면 읽으면 좋지. 3,000권 읽어서 끄집어냈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제 70대면은 지금 문화재 활용 기획 책서를 쓰고 있어요. 규모경제, 범위경제, 경제학적 시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때 되면 여러분 좀 바입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 정보의 의미 추출. 어떻게 의미를 추출해낼 것인가. 그리고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글을 보고 똑같이 글자를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 문자 해독력. 자, 그래서 여러분 2차동 가로 열고 박염촉으로 돼 있죠? 그걸 보고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건 박씨네. 역시 왕족이 선도적으로 했다. 그거는 바로 세속에 찾아보니 그분도 박모모씨로 돼 있어. 원광법사 본명이 속가의 이름이 다 왕족인 거야. 로얄 패밀리들이 불교 문화를 선도를 해서 반대 세력들을 이끌어가는 교묘한 전술 전략을 선택하는 거야.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들 이겨내는 거예요. 이 박씨는 당군이거든. 준왕 때 넘어온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 알아야 돼. 대한이 왜 대한인데?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 대한이에요. 아, 이거 정말 공부 안 해버렸건 그러나. 마한 진한 변한 중에 지금 서로 한이야, 한. 그런 의미적 맥락을 바로 의미 추출하고 문장 이해하고 도의하는데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이거는 수많은 아까 다학문적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원심력에서 구심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고 자꾸 뒤로 빡 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10가지 기획을 잘하는 것 10가지 전략적 사고를 가져라. 그 다음에 역순위적 작업을 세계라. 이미지를 먼저 그리고 어떤 것이 되겠다 거꾸로 맞춰라 라는 거예요. 연역법 얼마고 기납법칙으로 서양 학문은 기납법 연역법 그러죠. 먼저 목적 결론을 정해놓고 맞춰가는 거.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계량화 정량화라. 수치적 표현으로 그래프화 그려봐라. 여러분 테이프 계속 해봐야 돼. 표현을 가시화해라. 그래프, 차트, 부호 등으로.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확실히 해라. 일적, 일전원, 문장의 단문화를 통해서 해라. 복수문 안 쓰고 중문 쓰지 마라. 여러분 알죠? 복문, 중문, 단문으로 해라. 각종 사고 기법, 조사 분석 기법으로서 그걸 사고하는, 조사하는 방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써라. 그 다음에 현장한 생생한 자료를 입수하라. 간접 자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어서 해라. 내가 모든 숙박업소 다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내 경주도 저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잠을 잡아요. 오늘은 이 집, 요즘은 저건데. 왜? 실태를 자연으로 팔아야 혹시 무슨 자문회의 허락할 때 생생한 자료로 말하는 거야. 저는 신경주역을 내리든 경주역을 내든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내든 고속버스 터미널을 내리든 다 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나는 자가용이 없어. 전국을 다, 전 지구를 대중교통위해서 다녀. 그리고 축지법을 써. 축지법 쓴다니까 옛날 그런 거, 우리 KTX 열차가 축지법하고 축지법 도구야. 사고를 바꾸시라니까. 산을 날아다니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우리 날아다니잖아, 비행기 타고. 축지법 아니야? 우리 그럼 너무 그런 단어에 문자적인 축지법, 땅을 가깝게 한다.
시간을 땡겼습니다. 그 말 아니? 그걸 무슨 이상한 것만 너무 원전에 충실해서 그 사고를 한다는 걸 입수해라. 그러면 뭐라? 한 번에 암벽을 추구하지 마라. 3번 이상 교정하라. 시작이 반이야. 해놨다면 완성하면 그때는 50%야. 절대 100%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청와대 보고할 때는 10번 이상 수정 보완해. 인맥 근육을 평소 잘 구축해 놓아라.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된다. 인간매. 그 다음에 시청각 설명을 기법 처리해서 발표 경험을 쌓아라. 말도 이해하는 게 하술도 기술이요. 말도 자꾸 이거 발표를 해봐야 돼. 여러분 그런 것도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제안서 평가하고 제안서 할 때 상대방 선수들은 얼마나 잘하는데 시간까지 초까지 딱 정해가지고 발표를 해. 그 정도로 말 자꾸까지 따져서 한 사람들을 만들었어. 그런 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기획자가 되서는 먼저 기획자 자질을 연말해라. 나 자신을 먼저 봐라. 내가 그 정도 되어 있는지. 분석력, 창의력, 논리력, 표현력을 갖고 있느냐. 표현력은 어휘력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구성력 이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조직 환경. 이걸 기획을 잘했은 내 조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환경이 잘 꾸며져 있는지, 큰 조직이고 굳센 조직이고 강한 조직을 만들어라. 뭐 필터를 청소 교환을 해, 션도를 내려주라고. 온도가 뜨거워졌대. 경영의 진실성 모르게 명랑해. 안 보인다. 예. 열받았대. 열받았대. 자, 여러분 이제는 앞에 우리는 기획, 그리고 앞으로는 기획을 해야 할 앞에 당위성, 문화재 활용에 어떻게 해야 되는 활용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 이제는 여러분 노는 것을 기획합시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학자는 노는 만큼 성공한다고 했어. 놀아야 돼. 어떻게 잘 노냐가 중요한 거야. 시간 소비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시간 소비를.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의 방식이 나중에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똑같이 놀아. 노는 것을 기획하는 것이 그 기획자가 진정한 기획자다. 어떻게 대한민국 전 세계 50억 인구를 위해서 한반도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놀게 만들 것인가 라는 걸 기획한다. 주 5일, 주 50의 시간 시대는 노는 시간을 개념하라. 대체 것이 늘어나는 시간은 재앙이다. 노동의 소외보다 여가의 소외가 더 문제다. 여러분 놀러 때 사람과 밥 먹을 때보다 놀러 갈 때 나를 놀 때 빠지면 어때? 친구들끼리 기분 되게 나쁘죠. 마찬가지. 대한민국 국가도 국민을 노는데 소외시키면 안 돼. 시간은 주 5일 52시간 때 추정 논의해놓고 노동시간은 단축시켜놓고 그럼 뭐 나머지 노는 백성들 네 마음대로 해라? 민주노총이요. 노동운동한 사람들이요. 나머지 노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1과 3의 균형을 찾아라. 좋아. 좋은 말이야.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노는 시간은 우린 네가 국민이 알아서 해주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바로 이태원 사건 같은 거예요. 노는 거 네 마음대로 하고 책임 국가가 방임했다.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는 거야. 여가 정책, 여가 문화는 국가의 경쟁력인데 노는 것을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다.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국가를 대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여러분들은 노는 것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즐겁게 잘 놀게 만들어줄 것인가 라는 것을 기획해라. 라는 것이 노는 것을 기획하라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은 행복해. 세상에 못 놓는 일을 하는 거야. 노는 것을 기획하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아셔라. 놀이와 창의성은 동의하다. 어른들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지만 아이들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든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천재들만 모여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 의미 있는 것들은
오래도록 기억한다. 우리는 그간 재미만 찾아왔는데 이제는 의미를 넣으십시오. 그게 학습성이라고 그랬죠. 뭔가 느껴야 되는 의미 있게 놀아라. 여러분 고스톱 치고 놀고 여러분 놀면 어때? 옛날 하트도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컴퓨터 게임에 의미가 있나요? 재미는 있지. 우리 문화재판에서는 이제는 재미는 기본이야. 그러고 의미를 두어라. 그래야 제 방문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고객의 단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거를 만나라.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의사와의 차이점. 한국에서 보면 우리는 망고의 역적을 죽인 영국인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기의 나라의 최고의 존엄을 암살한 살인마에 불과 이런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될 줄 알아요. 기획가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우리적 시각만 보지 마라. 그걸 문화 다양성이라고 표현한다. 삶을 축제로 만들어 잘 노는 사를 품격 있게 만들어야 된다. 축제를 삶의 주미 된다. 우리의 기쁜 젊은 날은 계속돼야 된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젊은 날. 노는 만큼 성공한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요.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우리 국민들, 세계인들을 서서 하는 독서로 독서성, 독서를 하게 만드십시오. 문화재 우리 활용 프로그램이 바로 문화상품이 바로 서서 하는 독서 상품이다. 라는 것을 꼭 가슴속에 새겨두고 기획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지도, 마인드맵, 지도를 먼저 그려라. 포스트잇 넣고 마음대로 여러분 다 연관된 단어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살표식으로 어떻게 사슬표가 체인이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회로하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바로 마음의 지도라는 걸 만든 거. 종이로 가로 놓고 행각 핵심단을 구절 적고 그 주위에 동그라미 간단한 그림으로 배해라. 핵심단은 주위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모든 단어를 기록해.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마음을 해봐라 이거. 여러분 나도 내 가방 속에 지식의 사기꾼이라고 그래. 내 가방 사기꾼 가방이라고. 제 안에 다 들어있어. 저는 핸드폰에 내 비서야. 이 안에 요새는 옛날에는 다 업무 수첩, 기자 수첩 적었잖아요. 핸드폰에 메모 되잖아요. 메모 다 돼. 그리고 신문 스크립 보다가 좋은 기사 뭐 있으면 카톡에 나에게로 넣어놓으면 다 그게 내 저장고가 되잖아요. 도서관에 라이브러리가 되고. 요새는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나도 지금 그렇게 해. 나도 64살이야. 어른도 진행이 되면 종이에 닳긴 단어를 서로 손으로 연결해봐라. 단어들 간의 관계를 만들 때 가능하다면 다양한 그래픽을 사용해라. 색깔도 넣어보고 굵기도 표시해보고 연결된 단어를 그려보면 좋은 문장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넘어가고 공간으로 유혹해라. 그 장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봐라. 공간으로 유혹해. 노는 곳을 기획했으니까 공간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럽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이 진정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삶을 만끽할 수 있으며 미래를 향한 강한 삶의 힘이 내재된 영원불멸의 지역이다. 이어령 장관이 말씀하셨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원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게테의 젊은 날의 슬픔에 가장 민족적, 독일 국민을 향해서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기단을 가공을 해서 이어령 선생님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해? 있어.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발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를 활용을 했으니까 잘 아시니까 지역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최상의 우수 브랜드로 만들어라. 옛 선조들의 정신, 문화적 재능,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라. 이게 뭐요? 정신, 문화적 삶. 첨성대를 왜 그렇게 디자인했던가? 그 디자인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상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디자인을 했는가? 그 건축가의 마음, 디자인가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첨성대 설명할 때 한 번도 안 했죠. 역사 얘기는 시간표 얘기만 한 거야. 앞으로 우리는 문화재 활용을 하면 시간 얘기는 빠십시오. 시간표 넣지 마십시오. 그 의미는 좀 왜 그 시대에 이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리고 왜 이곳에 선택을 해야 됐던가? 첨성대 저 그 남산 꼭대기에다 세울 수도 있잖아요. 선도산 꼭대기에다 세울 수 있죠. 근데 왜 이곳에다 이 자리에다가 해야만 했던가? 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선택했던 그 사람들의 그때 지식인들, 지도층들, 정책 결정자들, 그 다음에 국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거 출정했던 선조들의 민족 정신과 영혼을 회복해라. 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있는 무형적인 정신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팔아먹는 거야. 그 시대의 행복에 우울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사고와 지식의 총남이다. 첨성대 만들 때 저게 만든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혹시나 행여나 무너지면, 쪼개지면, 조금 중심이 안 잡히면 삐뚤할 수 있잖아요. 부실공사 나면 어떨까? 제일 걱정하는 부실공사. 그 당시 공사 감독은 얼마나 어떤 철학을 가졌기에 지금까지도 우리 껍데기 잘 지켜내느냐는 거야. 그 접착제 붙였습니까? 콘크리트 타일 무게 접착제 붙인 거 없잖아요. 없어도 벽돌과 돌과 돌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기술에 의해서 만드는 이 물리학적 사고를 우리 할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전달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해석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조상의 문화의 홍과 정신이 남아있는 장소,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표현되는 그런 장소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한다면 충분히 공간으로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마케팅, 장소, 공간의 문화상품을 만들어 전략하는데 이대로 가셔야 합니다. 문맥, 주제, 형태, 교감, 그게 보행, 자연인데 문맥,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라. 아까 첨성들을 만들어야 했던 당시 국내적 상황, 국제적 상황은 어땠었느냐 알아. 파악해 보셨습니까? 항상 구축점을 만들어야 했던 그 당시 우리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신라 정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그걸 만들어야만 했던가. 그 많은 국비를 줄여내가면서 그 돈은 어디서 나왔고 그걸 돈을 내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국가 재정으로 했는지, 국민의 성금으로 한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절대 시간표 얘기를 앞으로 우리는 활용해서 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활용력의 상상력이 나옵니다. 의미력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제와 형태와 교감에서 서로 갈 수 있도록 큰 틀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그건 1.0 버전. 이야기, 그는 조선시대도 직업이 있었어. 조선시대 이야기로 밥 먹고 사는 직업이 있었다. 직업 이름이 안 사람. 전기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지금. 인간문화재로 전기수가 있어. 스토리텔링이 21세기에 미국서 공부하고 유럽서 공부한 사람들 전유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스토리텔러가 있었는데 우리 걸 공부 안 해놓으니까 모르는 거야. 스토리텔링의 시대를 지났어요. 필링, 두잉, 리빙. 스토리 필링, 스토리 두잉. 이제는 스토리 리빙 시대입니다. 스토리 이야기를 생활해야 해.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없냐고. 언제 계속 텔링만 할 것입니까? 텔링 뭐죠? 텔미. 텔은 뭐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뭐를 키운다? 스토리 마케터를 키워라.
우리 이야기 장사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마케터 장사가 없이는 문화재 활용 사업에는 한계가 올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 포커스가 맞춰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국 대사관을 모셔놓고 문화 상품을 소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못 키워내냐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 상품을 보기 위해서 25만 원짜리를 왜 못 끌어옵니까? 중국도 사회주의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문화재에서 못 맙니까? 슬프잖아요. 전략 기획, 활용 계획의 기본, 바닥에서 출발하는 기본이 튼튼하면 시탑은 쉽게 올라간다. 기본을 잘 품고 있으면 문화재 활용 계획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기본이. 내가 볼 때는 문화유산 관광 해설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반문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출발은 계획이다. 기획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출발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기획의 3대 요소 중에서 경쟁력을 갖춰라, 효율적 비용 가치를 창출해라, 성장 전략을 장착해라. 여러분 활용 프로그램 낼 때 장기 비전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하는 그 계획서에 1년차, 2년차, 3년차, 앞으로 5년차, 10년차는 이렇게 하겠다. 그 계획 비전이 있었습니까? 문화재를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만 문화재만 보지 마라. 인문문화재만 보고 자연문화재까지 같이 봐라. 경주는 산도 문화재가 있는 산을 가지고 있어. 남산이 문화재예요. 아세요? 산이 문화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남산에 있는 그 국보보물, 마해불, 석불, 탑이 하나적 점적인 요소라면 남산은 퍼즐판인 거예요. 산도 문화재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신라들은, 지정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남산을 그렇게 많은 불교 성지 문화로 공간으로, 정신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신라의 정신문화의 공간이 경주의 남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환경훼손이야. 안 그렇습니까? 파기덩어리 깨가지고 부처님 만든 거니까 보고 나서 우리는 마해불이다, 저걸 마해불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환경주의 시각에 보면 자연 바위를 깨가지고 다듬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렇게 만든다면 욕먹을까 칭찬받을까? 일부에서는 욕하고 일부에서는 칭찬하고 그러겠지. 그런 거는 지혜를 발휘해라.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가라. 우리는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을 문화 소비자로 한정하지 말고 전 지구인을 상대로 해서 문화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끌어모으자. 그것이 21세기 리더가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유럽의 학자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사회학과 교수는 말해. 거기에 자료가 뒤에 있어. 우리의 기획을 아까 발상하라고 했죠. 발상력. 독특해라. 유니크한 사고를 발상, 독특해라. 나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향교는 243개가 있어. 경주 향교나 양천 향교나 서울에 제주 향교나 프로그램이 기능은 똑같이 사회적 교육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해. 뭐가 독특하냐고. 대한민국 서원이 하나둘이냐고. 유네스코 등재 서원마다 9개야. 왜? 그러면 경주는 옥산 서원만의 유일한 독특성을 뭐냐는 거야. 그걸 끄집어내야 돼. 여기서 뭐 했으니까 예절교육 무슨 달해체요. 대한민국 동시에 문화재청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프로그램마다 문화보도 하고 농림보도 하고 환경보도 하고 건토보도 하고 무슨 평화통일보도 하고 통일보도 하고 행정자치보도 다 다리 체험하고 있더라고. 반성하셔야 돼. 옥산서원은 옥산구곡이라는 산수 정원 속에서 만들어진 서원이야.
옥상 그거 보셨습니까? 정원 안에 교육기관이 있는 거예요. 병산소도 병산구곡에 있고 도산소도 도산구곡이 있는 거예요. 하양서원도 하양구곡이 있고 구곡이 정원이야. 정원. 가든. 정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자 건물 하나 보지만 정자는 전체의 정원을 보는 하나의 구성요소. 비바람 피하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정원 건축인 거예요. 이렇게 높게 보시라고. 차별성, 연관성, 내가 그러면 연관성.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 반응인데 효능인데 어떤 그걸 극화성, 시나리오화 해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퍼즐 한 조각, 조각 하나하나 만들었다면 그것이 이제는 아까 맥락을 만들어서 시나리오화 해라. 약간 문맥을 만들어라, 전체. 문맥을 만들어서 하나 쭉 이어가도록. 영화가 그러잖아요. 방송국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보십시오. KBS 가요 무대만 보십시오. 절대 조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시나리오 짜져 있습니다. 그 안에 시나리오에 의해서 곡목이 선정되고 그 곡목에 따라서 가수가 섭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전열 발상 돌출법 8가지 있어. 이쪽 요 나중에 처음 할 때 제일 좋은 건 사람을 해라.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람들, 이거는 소비자야. 비워라. 발상이나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면 안전을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발상 너나 구체적인 한마디로 말해라. 말을 만들어,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내공이 쌓여야 되겠지만 훈련을 해. 내가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야. 해보려고. 스토리텔링 전략에서는 활용요상과 인과선 예부 개념을 융복합적으로 해라. 가장 많이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 이거는 전 세계 이야기꾼 장사들은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 문화재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서사적 표현을 문자적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1.0이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 춘향전이 성경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소리 여러분. 성경 이야기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충분한 스토리텔러에서 의미, 재미 말씀은 드렸고, 그 다음에 표현을 다양하게 해라, 시각화를 해라, 전시도 중요한 거예요. 조형물도 만들고, 아치도 만들고, 교감형, 관람형, 동영상, 역시 인터넷, 모바일, 감각형, 기념품, 캐릭터 만드는 거, 복장, 특수 효과. 복장도 중요한 거, 우리 전달자예요. 전달자의 전달하고 복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마음이 달라져. 여러분, 전통시장의 상인의 주인과 백화점의 상인의 주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복장부터 다르잖아. 누가 어느 데서 사고 싶어?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전통시장으로 하실 겁니까? 백화점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내 말은 백화점식으로 하라. 100원 팔 거 1,000원 팔자. 1,000원 받잖아. 만족도 향상을 해라. 지역상인과 유대관계를 해라. 반드시 지역상인들.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의도로, 좋은 기획 의도로 가지고 기획을 했는데 이걸 반대한 사람이 꼭 있다. 우리 문화재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국악을 한다. 우리는 듣기 좋은데 어떤 사람은 소음이라고 신고해. 무슨 줄 알아요? 실제로 그래. 올해 사업 못하고 반납한 단체가 생겼어. 한 주민이 극구 반대를 해. 낮에 떠들으면 낮에 한다고 뭐라고, 밤에 오면 밤에 한다고 뭐라고. 동네 시끄러워서 낮잠 못 자겠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십시오. 우리는 좋아해.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봐. 근데 지역 주민의 상호 상생관계 회자라 또 행정이 있으면 행정이 적극적인 응원해라 그러니까 지역 상권을 보호해라. 유랑상인들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거고, 편의 프로그램, 편의 시설은 중요하다. 장애인 우리 교녀원들 쭉 하는 거 그걸 다 보고, 뭐 여자 화장실 더 확충해라 말은 들고, 무슨 특산물 지역 벼룩시장을 꼭 만드십시오. 만드시라. 카드 단말기 가지고 다녀. 요새 택배도 보내주고 우편 서비스 다 해주잖아요. 이런 거 활용 현장에서 판매장에 이르는 수송 유통 관계를 다 이러면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세단 소비자를 편하게. 말만 가지고 다 주문이 돼서 자기 집에 따고 와요. 여기 쿠팡 시대인데 쿠팡처럼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편의점이야. 다양한 숙박공을 해라. B&B도 하고 마당 스테이도 하고 캠핑카도 하고 텐트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포막이라 포막. 조선시대 임금이 지방 원천에 원행을 가면은 중앙정부 공무원들 수행원들 오니까 지방에 숙소가 부족할 거 아니야. 그 포막을 짓고 그 생활했어. 텐트야. 텐트 문화는 언제부터 문화일까? 운집보다 더 원시 문화, 막집 시대 문화야. 텐트는 막집이거든. 웅덩이 안 판 거. 텐트 문화가 엄청 세련된 문화 같은데 실은 구석기 시대보다 더 원시 구석기인들의 주거 생활이야. 기왕이면 그렇게 표현하라고 말이야. 의미 전달을 하라는 거지. 마당 스테이 말 그거요. 맛집 활용해라. SNS에 뭐 다 마찬가지니까. 혹시 아이파이였으면 아이파이 꼭 설치하고 문화재지. 초기에는 이 문화재지가 아이파이 설치 안 됐어. 그 KT에서 돈 내래. 지금은 이제 공공이 서비스로 했지만. 그 다음에 안전전당, 지킴이, 자원봉사 꼭 해라. 지킴이나 우리 특히 문화재 쪽에서 지킴이 활용해야지. 일반 자원봉사보다는 문화재 지킴이를 활용하는 게 좋고, 구역별로 책임제를 해라는 걸 보여주고, 시간은 다 돼가고 이게 안 돼요? 요건가? SNS 홍보, 유튜브, 사전 홍보, 캐릭터, 설치 미술, 우연성 깜짝 행사, 가끔은 모여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우연하게 많지는. 여러분, 갑자기 경주에 사람 올 때 경주에 나타나서 한번 신라 문화하고 이런 프로가 있으면 알리는 홍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문화재 하는 거는 이거 돌리게 하는 것도 있어. 뭐지, 저기, 스노우보드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거 달리고 다니면서 문화재 활용하고 돌리는 애도 있어. 천에 어떤 거는 그 오토바이 배달 메뉴 있죠. 치킨 배달. 거기다가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해가지고 배달 메뉴 할 때 다 된 사람이 있고, 거기다가 그 전단지 뿌려가지고 갈 때마다 다 집집마다 보내주고. 그런 데도 있어. 기상천외한 방식도 있어. 문화재 이미지를 각인시켜라. 그런 거 많은 거. 예술을 한다는 거. 특화 홍보, 개별 자유 여행계, 게스트하우스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다 마케팅 전략, 보도 홍보 있는데, 요거. 자. 매체는 다 아닌데, 우리는 꼭 사전 홍보, 진행 홍보, 사후 홍보, 3단계 전략을 꼭 여러분 프로그램 기획에 꼭 넣으셔야 돼요. 홍보 전략 한다는 때, SNS 보낸다, 이런 것은, 이제 SNS는 그런 흔한 거야. 그건 기본이야.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하셨으면 합니다. 소비자 공감 없는 거, 그 다음에 신념을 넣는다, 이거 넘어가고. 문화임, 청균세의 저자 다이아몬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 대한민국은 다이아몬드 광산과 유전이 없어도 복받은 나라다. 당군이 잡은 터 수많은 내침과 위기 속에도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지켰다. 문화의 3분인 문화재가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원천의 힘이다. 세계 12회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보유한 나라다. 우리가 세계 10위야.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드는 삶의 흔적이. 그리고 전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학과 교수 에릭스 홈즈가 레런스 레인저 그랬어. 전통은 만들어간다. 전통은 창조하는 것이다. 춘향전도 창조야. 판소리도 다 창조야. 영산조도 그 당시에는 창조했어. 지금이가 전통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하는 놀이 문화도, 노는 것도 전통이 되게끔 만들어서 미래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우리의 활용상품을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만들어간다. 창조되는 거다. 내부터 만들자 라는 것을 입니다. 지구가 닥칠 재앙을 해결할 구원자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분이 말을 했어. 전 세계에 일어난 사회 현상을 배우고 수업에 녹여냈다. 최근 몇 년간 그의 하도는 한국이다. 대학원부터 유엔의 대학원 때 한국을 알아서 저것이 한국이다는데 33년간을 배웠어. 이분이 자기 사회학과 교수 유튜브에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인류 대재앙을 막을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사회학과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옛날 그거. 이 세상에서 맥주나 와인 말고 도수가 조금 높은 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보드카 위스키였어. 이분 아니야, 소주래. 문제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에 산다는 미국 학생들도 세계화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다. 한국에도 재밌는 거 있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대학촌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린 소주를 마시지 않는 학생들도 있더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술이 소주인데 그걸 한국에서 안 먹는 대학생들도 있더라. 라고 이러면서 미국 학생들도 세계의 조류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위스키, 보드카를 먹는 게 아니라 한국의 소주를 먹으라는 소리야. 한류 문화의 영향을 받아라 이런 거지. 24밀리언, 아니 45밀리언 24아워스를 숫자를 주니까 아무도 답을 못했다. 24시간 만에 4만 5천만 뷰 뷰를 넘어선 K-팝의 방탄소년단. 여러분, 이 사람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렇게 놀라는 기록을 세웠는데도 여러분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가리고 사시는군요. 우리는 눈을 뜨고 삽니까? 우리가 소경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편협함을 진영했어. 그의 강의를 전적으로 분석하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사는 이들은 미국인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그들을 더욱 앞서 나가게 만들었다. 미국인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그들은 더욱 앞서 나가게 만들었다. 누가? 대한민국. 2022년 강의 자료입니다. 유튜브에. 올해. 그것이 밑바탕이 바로 한류라는 거야. 역사 속의 한류도 문제가 많아. 인류에 닫힌 기후위기의 미래가 한국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문화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이다. 어느 나라가 인류 최대 재난에서 벗어날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가장 잘 준비되어 있나요? 물어봤어. 한국이야말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바로 문화재를 바로 알아라는 거야. 이제 지역에서 하던 문화해설사 해설식으로 좀 벗어 던져라 이거야. 어느 한 국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인류는 언제나 롤모델이 필요하고 그 롤모델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 세계의 행동 양식을 바꿔준다. 그 역할이 한국이 해줄 수 있다. 한류라는 트렌드로 전 세계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한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탄소년단 돈벌이로 생각하십니까? 인류 미래를 이끌어갈 한국의 4대 요소. 그러면 그런 네 가지 요소를 이번에 말합니다. 바로 첫 번째, 공동체 중심 사회다. 공동체가 잘 되어야 개인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회다. 이 대한민국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 앙조시에도 또 공동규범을 중시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특수한 규범이 개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했고 그 법과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규범은 문화에 영향이 있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최선의 방향성을 가진다. 개인의 행동이 공동의 이익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의 사회적 패턴이 될 때 다수의 이러한 행동으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있나요? 그 다음에 마스크 나왔는데. 우리는 마스크를 쓸 때 서양들은 자유라고 했어. 자유가치 창출이야. 우리는 어때? 나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가 되면 안 된다 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그게 바로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걸 제 1번으로 꼽았다. 미래의 한국이 가야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인데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났어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온 가족이 희생해서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육 열을 부렸다. 학생들은 자식들은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도 교육을 참고 감내하고 지내왔다. 그래서 미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사회에. 그리고 공익을 위한 규칙을 준수한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문제 공익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공익규칙을 만드는 근본정신은 저는 홍익정신으로 봅니다. 홍익인간은 인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널리 이루게 한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외워서 쓸 게 아니라 여러분 간념 속에 이런 게 아니라 몸에 체화가 돼야 돼요. 뭐 사익과 공익의 중간점 그게 공익이야. 우리는 뭐냐 그게? 같은 것은 같게 like to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정의고 공의야. 이게 홍익정신이고. 조선시대는 선비정신으로 바뀌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은 홍익과 선비를 동시에 지금 구현되고 있는 사회라 이거예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보니까 여기 나와.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한국민은 전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일부 반발은 있었지만 세계의 기감이 될 만큼 전 세계의 기감, 그래도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팬데믹 끝나면은 제일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준비합시다. 뭘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현대적이고 잘 살고 안전하고 교육받은 국가. 우리들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못돼서 뭐 유학 이민 간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미국을 도입하다 못 들어갔어. 저항이 있는 거야. 한국이 기후위기에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번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정리하자면 인류의 재앙을 만든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국의 4대 요소가 지구인에게 맥혀 들어간다. 공동체 중심사회,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공익을 위한 규칙 준수,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이런 정신은 바로 원광법사가 만들었던 하랑도 정신에도 숨어 있어. 신라인들은 그거 가르쳐야 돼. 내년에 2023 세계 잼버리데이가 되려. 계속 캠프파이어 하고 끝낼 겁니까? 캠프파이어 문화는 석기인들, 선사 이전의 사람들이 문화인데 우리들의 모닥불 피워놓고 노는 연천리 구석기 유적인들이 살았던 공주의 석장 유적에 살았던 그 캠프파이어 문화는 왜 전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